안녕하십니까. 네, 통합과학과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이유진입니다. 벌써 2학기 중간고사가 시작이 되었고, 네, 지금 한참 시험 과정 중인데요. 어제 그 통합과학 시험을 보고 나서 학생들이 문의가 많고 어머님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빠르게 그 분석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고 또 부모님들께서도 옆에서 지켜보시고 또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많이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마무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분석 강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 분석을 먼저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는 벌써 1년이 거의 다 지나갔기 때문에 어머님들과 학생들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네. 그 보인고는 거의 문항의 그 가이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24문항 총 문항수와 객관식 20문항, 서술형 4문항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잘 이렇게 정리정돈된 상태에서 계속 1학기와 2학기로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수의 변동은 없고요. 그 다음 배점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그 물리화학은 발표평가와 수행평가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파트만 지필시험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이 똑같이 50%씩 12문항씩 배당이 되어서 네, 객관식 10문항, 서술형 2문항씩 1학기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이번 시험이 어땠을까? 어려웠을까? 쉬웠을까?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난이도가 아주 쉽다로 판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지구과학에서 친구들이 잘 보지 못했던 그런 좀 생소한 자료들이 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아주 쉽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거고요. 등급 결정 문제는 한 3문제 정도 뽑히는데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기보다는 극상위권을 변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아주 박빙으로 굉장히 그 점수차가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한 문제도 틀려서는 안 되는데 그 와중에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뽑아본 거고요. 이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기 보기보다는 친구들이 조금 어저께 저한테 연락을 해서 문의가 좀 있었던 문제들로 실어봤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을 막 되게 어려워서 등급 결정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친구들이 논의가 됐던 문제였는데 틀리면 일단 등급에서 밀린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추면 등급이 1등급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문제들이 논의가 됐었었는데 이걸 만약에 틀려버렸다? 그럼 일단 1등급에서 배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예상 1등급 컷은 60점으로 잡았고요. 아마 서술형에서 선생님들이 좀 채점을 빡빡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은 59점까지 내려갈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상 1등급 컷은 60점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가 지금 이미 다원 송파관에서 저와 함께 공부를 했던 친구들 중에 만점자가 네, 전체 1등급 인원의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금 제가 전체 전수 집단을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만 조사한 바에 의해서 이 정도 인원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다른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친구들도 또 만점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감안한다면 네, 60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다원 송파관 친구들이 이미 너무 많은 친구들이 60점과 고득점대 59점, 58점대에 이미 포진한 친구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예상 1등급 컷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출제 문항의 조금 분석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드릴게요.
시험 범위 변화는 제가 지금 여태까지 1학기 중간기말하고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 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셨죠? 이번 2학기 중간고사는 물리하고 화학이 발표평가와 수행평가로 대체되고 생명과학과 지구과학만 지필시험으로 진행됐습니다. 근데 기말고사 때에는 다시 물리하고 화학이 지필고사로 갈 예정이어서요. 미리 물리하고 화학 공부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다듬어야 되겠죠. 물리하고 화학이 1학기 때에는 굉장히 쉬웠었는데 2학기 때에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우리 보잉고 선생님들께서는 1학기 때 우리 1학년 친구들을 중학교 3학년이라고 좀 간주를 하세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 적응을 좀 잘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내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데 2학기가 되면 우리 친구들을 예비 고2로 보세요. 그러니까 2학년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2학년에 걸맞는 그런 문항 분포와 난이도들을 좀 신경을 써서 내시는 편이기 때문에 1학기보다 조금 더 문제가 어려워졌다라든가 아니면 서술형 채점이 조금 빡빡해졌다라든가 뭐 그런 느낌을 갖는 방향으로 매년 그렇게 진행을 하셔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학기에 처음 본 지구과학 시험도 그렇게 마냥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기말고사 때에도 물리하고 화학을 볼 텐데요. 이것도 마냥 쉽게 내실 것 같지는 않아서요. 우리 친구들의 준비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출제 방향은요. 학교 프린트 중심 출제로 첫 번째 이슈를 잡았는데요. 이거는 지구과학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는 방법입니다. 요 지금 왼쪽에 준비해드린, 요쪽 편에 준비해드린 요 프린트가요. 학교 프린트의 일부입니다. 샘플인데요. 지금 여기 뭐라고 이렇게 설명이 좀 적혀 있고, 그래프가 2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학교 프린트가요. 요 자료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게 설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다른 내용이에요. 그냥 우리 지구과학 선생님께서 아주 쿨하시게 이렇게 그래프 2개만 떡하니 2개만 주시고 아무런 설명을 써주시지 않으세요. 이게 원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 그래프가 담는 의미를 스스로 분석하고 공부를 했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을 제가 친구들에게 줘야만 했습니다. 방법론은 이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가 출제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보잉고에서 선택형 8번으로 출제가 된 요 상황이에요. 요게 지금 실제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요 그래프만 가지고 여기 지금 밑에 뭐라고 보기에 문제가 나와 있을 텐데 일단은 요것만 보여드렸고요. 요걸 어떻게 공부를 시켰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제가 암기 자료를 통해서 이 그래프를 분석한 내용들을 친구들이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요 문장 자체를 암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수업 시간에 요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요걸 친구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강의식 수업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집에 가기 전에 이 내용을 암기 테스트를 통해서 다 암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은 그래프 분석도 됐고 내용을 스스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숙지가 되어 있었겠지요. 그럼 과제로 제가 요런 프린트를 만들어 가지고 과제로 이렇게 객관식 문항으로 출제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해서 요런 문항을 한 4-5문항 정도 반복시켜 가지고 과제에다가 실었고요. 그게 이런 식으로 선택형으로 출제가 되면 이걸 틀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송파관 친구들은 모두 다 별로 어려움 없이 이 문제를 잘 풀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밑에 있는 요 그래프, 요 위에 있는 그래프랑 전혀 상관없는 그래프입니다. 내용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그래프만 하나 떡하니 나와 있고 얘가 요 밑에 있는 요 그래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가 그냥 시험에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공부해라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된 상황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선택형 10번에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문제도 여기 밑에 이제 보기 문항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친구들이 공부를 스스로 할 거냐 못하죠. 어려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하고
예시 문항을 가지고 OX 퀴즈를 통해서 이 그래프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뭘 위주로 봐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이걸로 무엇을 유추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객관식 문항으로 만들어서 과제로 배부했고요. 이게 그렇게 학교 시험에서 출제가 되면 틀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해서 학교 프린트를 잘 보고 학교 프린트를 공부해라.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 프린트가 아무런 설명이 안 쓰여 있는 프린트라고 하면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서 이걸 내용으로 풍부하게 뭔가 말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학생들 혼자의 힘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아주 별로 어렵지 않게 쉽게 친구들이 공부를 해냈고요. 그리고 암기도 잘 했고 그리고 이걸 틀린 친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학교 프린트가 나오게 되면은 이런 방식의 공부가 병행돼야 된다라는 사실 부모님들께서 혹시 모르시고 계셨을 수도 있으셔서요. 네, 일단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출제 방향 3번은 뭐냐면요. 시험날 처음 뵙는 자료 해석 이게 무슨 소리냐. 자료 해석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시험날 처음 보는 자료가 시험지에 떡하니 나왔을 때 우리 학생들 마음이 어땠을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왼쪽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왼쪽에 여기 문제 요 PPT 요 자료가요.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PPT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지금 어떤 그래프도 어떤 뭐 표도 아무것도 없죠. 그냥 말로만 써 있어요. 저위도 지역은 에너지 과잉, 고위도 지역은 에너지 부족 상태이므로 불균형을 해소시킵니다. 그냥 말만 이렇게 써 있고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말로 가르쳐주고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 이걸 처음 보는 학생들은 당황하죠. 그리고 해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7번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요. 굉장히 이거 좀 황당하게 친구들이 이게 뭐야 하고서 놀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지구과학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명과학보다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포인트가 바로 이런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에 대한 정보를 주시지 않은 채로 시험 문제에서 곧바로 이렇게 자료 해석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으면 이게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이 자료가 뭔지도 모르고요. 해석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했다 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어려운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좀 많지가 않았어요. 그냥 학교에서 프린트를 제작해서 주셨는데 거기서 그대로 거의 출제가 된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요. 시험을 보기 전부터 시험 기간에 돌입하기 전부터 생명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 난도 조절은 지구과학에서 할 테니까 생명은 마음 편하게 봐도 된다. 지구과학에서 난도 조절을 이런 식으로 하실 거라는 거를 제가 미리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냐면요. 일단 아무런 그래프 같은 것들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래프와 그 다음에 설명 내용들을 친구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제시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말뜻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시를 했고요. 근데 이 자료는 통합과학 어떤 참고서에도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통합과학에는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교과서에도 이런 비슷한 자료들이 실려는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어디서든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공부를 했다면 접했을 텐데 문제는 이 자료 말고 이 자료가 나왔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출제된 보인고 기출 문제인데 이게 나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거를 연습을 안 하고 들어갔으면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있는 그래프를 공부를 시키고 요거를 다르게 변형시키면 요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미리 과제에다가 넣어서 공부를 시켰고 문제를 풀렸고 채점을 해서 오답까지 완료시켰습니다. 이 친구들이요, 요거 가지고 문제 삼은 친구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저하고 공부를 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거에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실게요. 자, 학교 PPT에서는요, 여러 가지 화산 사례를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폭발, 1991년에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폭발 하고서 필리핀 위치하고 화산 그림 하나 떨렁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요 사진을 보고 공부를 한 친구들이 요 그래프를 봤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이게 뭐야? 했겠죠. 이 그래프를 시험 처음 날 뵙는 그래프가 되면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4번 문제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그 PPT에 피나투보 화산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줬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일단 그래프가 이렇게 제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프를 준비했는데 이거 그래프 다른데요? 다르지 않아요. 막대 그래프로 준 거를 이렇게 꺾은선 그래프로 준 것뿐이에요. 네, 이 막대 그래프를 그대로 그래프를 변형시켜 가지고 줬는데 이 정도는 우리 친구들 똑똑해서 다 알아듣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래프 제시했고요.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을 여기다 써서 또 친구들하고 이야기 같이 나눴고요. 수업 시간에 강의식 수업으로. 그리고 여기에 네모 안에 키워드 넣게 해서 암기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은 요거 진도가 나간 날 피나투보 화산 분출이 이렇게 사진으로 출제된 게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을 거라고 이미 알아버렸겠지요. 요렇게 제시해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라 하고 기출 베스트 과제에다가 요 문제를 같은 문제를 4개를 반복시켜서 넣어서 풀렸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도 문제 삼은 친구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얘기하는 친구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사진 한 장 주고 이렇게 그래프로 내는 법이 어딨어요? 라고 말한 친구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거 처음 시험 보는 날 처음 이거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구과학 시험은 난이도가 좀 높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 밖에 충격적인 적중 사례라고 제가 예, 제목을 달았는데요. 네, 별로 충격적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림을 좀 보시면요. 이 그림 똑같아요. 단단한 씨앗, 선인장의 즙, 나무 쪽 곤충, 이게 여기 똑같은 그림을 제가 기출 베스트 과제 18번에다가 넣어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13번에 나왔네요. 네, 요걸 보고 요걸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요. 요거를 친구들을 공부를 시켰는데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친구들은 굉장히 익숙했겠죠. 이게 그냥 제가 문제만 배부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를 배부하고요. 답을 주지 않고 학생들한테 문제를 풀린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왔을 때 전부 걷어서 전부 손채점을 다 한 다음에 오답을 시켜서 보냅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이 문제를요, 스쳐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자기 문제로 다 만들고 갔기 때문에 이걸 보는 순간 우리 친구들은 이 문제가 이미 자기가 공부했던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지금 출제된 보인고 기출 문제인데요. 그림이 너무 똑같죠? 네, 이쯤 되면 이제 제가 출제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림만 똑같은 거 안 쳐줍니다. 그림만 똑같은 거 누구나 다 찍을 수 있어요 라고 하시길래 자, 여기 보기 볼게요. 기억은 RNA이다. 똑같이 나왔죠? 그 다음에 멜라닌은 세포질에서 합성된다. 멜라닌은 리보솜에서 합성된다. 리보솜이 세포질에 있는 세포 소기관이에요. 거의 똑같이 나왔다고 간주할 수 있겠죠. 그림 완전히 똑같고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 그래프는요. 예, 기출 베스트 과제 33번에 친구들에게 제시를 했고요. 이것도 똑같이 나왔어요. 남극, 북극보다
적도의 중다양성이 높다, 생물 다양성이 높다. 생물 다양성이 높다만 좀 바꿔서 출제가 됐네요. 그 다음에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까지 똑같이 나왔죠. 생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내주셨기 때문에 생명은 난도가 높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출제를 하실 예정이셨기 때문에 안 어렵게 낸다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나 다른 곳에서 혼자 공부했던 친구들이나 다 맞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정확하게 정말 제가 출제한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시험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느꼈던 마음의 안정. 예, 이거 제가 조금 다행이다. 이렇게 나와서 모르는 문제 안 나오고 매번 보던 자료 나와서 얼마나 친구들이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봤을까 굉장히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해서 네, 그 기출된 문제들을 좀 몇 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친구들이 정말, 그러니까 제가 그냥 문제만 만들어가지고 친구들한테 그냥 배부를 했다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이 문제를 안 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문제를 만들어서 줬기는 했으나 우리 친구들 중에 저는 문제를 받았지만 풀진 않았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없습니다. 우리 다원 송파관 친구들은요, 그런 친구들이 단 한 친구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이렇게 다 채점을 우리 조교 선생이 다 해가지고 오답 완료 도장이 찍힐 때까지 집에 못 가기 때문에 이 단 한 친구도 이 숙제를 제출을 안 한 친구가 없고요. 안 풀었으면은 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라도 풀고 갔었을 거고, 그 다음에 점수가 매겨지고 오답이 발생된다면 오답 완료를 도장을 받을 때까지 집에 못 갔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앞에서 적중했다고 하는 문제들을 못 보고 안 보고 나는 안 풀었다, 받기는 했지만 풀지 않았다라고 한 친구는 단 한 친구도 없었을 겁니다. 주간 테스트로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예, 주간 테스트 이번에 친구들이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요. 100점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3월 달에 주간 테스트를 보고 친구들이 100점이 많으면 항상 전화를 받아요. 어머님들께. 테스트 점수가 너무 높은 거, 평균이 너무 높은 걸로 봐서 문제가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간 테스트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검토하고 체크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100점이 안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100점이 나오는 방향으로 친구들의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 전체 그 한반 친구들은 모두 다 100점이 나와야 정상인 테스트입니다. 해서 이렇게 100점 다들 친구들 2학기 되니까요. 너무너무 친구들이 잘 따라하고 그냥 뭐 두 말 안 해도 자동적으로 100점 받게끔 숙제 잘 해갖고 오고, 여기 점수 보시면 점수도 굉장히 높지요. 50분에 45 뭐 이런. 이거는 오히려 좀 점수가 낮은 친구예요. 한 반에 50분에 50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도 한 두세 명씩 발견돼서 제가 음료수 상품권 선물로 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서술형이 좀 문제가 돼서 이번에 서술형에 신경을 좀 많이 쓰기는 했는데요. 생각보다 서술형이 너무 힘없이 나와가지고 좀 우리 친구들이 김이 좀 빠졌더라고요. 보시면요. 서술형 문항 준비는 1차적으로 이렇게 이게 지금 서술형 문항인데 이렇게 서술형 문항을 들이밀면 친구들이 못해요. 이걸 어떻게 써요? 못 써요. 그래서 이 암기, 그러니까 구멍, 아까 샘플로 잠깐 보여드렸던 것들, 이 개념별로 나눠가지고 구멍 뻥뻥 뚫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항에 대비하는 1차적으로 개념어 암기하는 거 위주로 공부를 시켰고요. 개념어를 암기시키는 과정 중에 네모안에다가 이거를 채워 넣는 과정 중에 읽어야지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읽혔습니다. 읽히고 구멍 채우고 읽히고 구멍 채우고, 그 다음에 매 수업 시간마다 아침에 30분씩 일찍 불러가지고 암기시키고 시작하고, 끝나고 나서 다른 스케줄하고
충돌이 안 나면 암기 시키고 보내고 하는 식으로 매 시간 동안에 전날하고 이번 주에 그 해야 되는 것들, 그 전주하고 이번 주에 해야 됐던 것들 다 암기 시키고 해서 요 서술형 테스트를 어떻게 해서든지 봐낼 수 있도록 그렇게 친구들 암기에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친구들이요, 이걸 암기하고 나서 이걸 쓰면요 훨씬 잘 써요. 굉장히 부드럽게 잘 쓰고요. 여기 지금 이게 아마 핸드아웃 제가 준비해드렸을 텐데 핸드아웃에 요거 보이실 거예요. 여기 사슴에 대한 얘기 나왔죠. 그래서 여기 사슴 여기 문제 냈고요. 눈동자에 대한 얘기 나와서 여기 눈동자 문제 냈습니다. 근데 이 눈동자 문제가 아까 객관식으로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면 객관식이든 서술형이든 다 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에 써서 저한테 제출하면은 제가 일주일 동안 친구들 공부하라고 하고 채점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첨삭해가지고 다시 배부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다 여기다가 빨간색 글씨로 뭐가 부족했고 여기서는 이렇게 쓰면은 감점당하고 이런 메모들을 좀 해서 줬는데 친구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실전형 모의고사로 비슷한 문제 냈을 때 그거 잘 감안해가지고 잘 쓰고 너무너무 멋있죠, 우리 친구들. 자, 문제풀이반에서는요 올인원 100이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범위 있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하나의 프린트에 담아서 한 호흡으로 공부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이거가 나가는 과정 중에는 실전형 모의고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는 총 3회밖에 못 봤어요. 범위가 너무 많고 시험 기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1, 2회는 개천절 연휴에 봤고요. 그 다음에 3회는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들한테 시험 전날 와서 본 친구들도 있고 각자 집에서 스카 가가지고 본 친구들도 있고. 근데 감사하게도 여기 2회에 있는 요 문제가 네, 5번에 출제가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네, 얻어 걸렸죠. 네, 제가 뭐 이거 적중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이거 적중을 그러니까 뭐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까지 적중하니 네, 감사할 따름이죠. 어쨌든 이것도 친구들이 네, 거의 어려움 없이 잘 풀었습니다. 해서 이런 공부의 과정들을 모두 담아서 마지막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배부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 오답까지 잘 케어해서 공부를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결국에 이 포트폴리오를 받으면서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서 정말 개고생했네요 라고 친구들이 그러고 저한테 가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시간이었을 텐데 그만큼 우리 친구들이 매 수업 시간마다 그냥 수업만 듣고 집에 가거나 그냥 시간만 채우고 간 게 아니라 정말 알차게 모든 수업 시간에 암기며 문제풀이며 리뷰까지 정말 열심히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그 송파관의 결과가 좀 좋습니다. 제 느낌에요. 아까도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만점이 지금 가채점 결과이지만 가채점 결과로 만점이 지금 1등급 인원수의 과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송파관 친구들이. 그 다음 40등 안에 들어야지 이제 40등 정도, 42등 정도 해야 2등급 안에 들게 될 텐데요. 그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지금 거의 송파관 친구들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그 만점을 못 받은 친구들이 다 1.5점에서 1.2점 이렇게 깎여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 친구들이 만약에 2등급권으로 밀려난다라고 하면은 그 친구들이 다 채우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1등급하고 2등급은 우리 다원 송파관에서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말고사 이 시간표 안내를 좀 드릴게요. 지금 똑같이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반 개강 확정입니다. 18일, 19일, 20일 날 할 거고요. 네, 그대로 시간도 6시, 10시, 이때는 대치동 스케줄이 좀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6시 반으로 시간을 잡았고요. 예, 지금 안내드린 대로 우리 중간고사 우리 친구들 공부한 그 방식대로 기말고사도 그대로 할 겁니다. 네.
그 변동사항은 없고요. 그대로 할 거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는 물리하고 화학이기 때문에 정말 찐 물리, 찐 화학으로 선생님들이 승부를 좀 보신다면 예,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시험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물리하고 화학 준비 열심히 해서 기말 때까지 만점으로 연결시키고 1, 2등급은 다 다원 송파관에서 가져가는 걸로 네, 그렇게 기말고사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 수업 믿고 보내주신 부모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 믿고 같이 따라준 우리 송파관 친구들 너무 고맙고요. 마지막 그 기말고사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네, 통합과학 하나만큼은 걱정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예, 그런 분위기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 잘 시켜보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